안녕하세요. 한자로도 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별이나 일곱째 청간이라는 뜻을 가진 청간 경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 경자는 갑을 병정무와 같은 청간의 하나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후에 뜻이 바뀐 것일 뿐 본래 의미는 탈곡기였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무엇을 그렸었는지를 알 수 있죠. 갑골문에 나온 청간 경자를 보면 곡식의 나다를 털어내는 탈곡기와 막대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골문 때는 탈곡기를 뜻했었죠. 다만 후에 청간의 일곱째로 빌려 쓰이게 되면서 본래 의미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탈곡기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탈곡기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참고로 청간 경자는 소전에서부터 양손에 탈곡기의 막대기를 붙잡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해서에서 다시 변형되면서 집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간 경자에 쓰인 집엄자는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당나라 당자는 당나라나 당황하다, 큰소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당나라 당자는 청간 경자와 입구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입구자가 쓰였기 때문에 본래는 입과 관련된 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라 당자는 본래 큰소리나 당황하다를 뜻했던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황당하다나 당황스럽다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활용되기도 했죠. 탈곡할 때는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 서로 목청을 높이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에 국명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탈곡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곡식을 받아먹는 모습에서 착안해 풍요로운 나라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나라명을 뜻할 때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큰 소리나 당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쓸 용자는 사람을 쓰다나 채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쓸 용자는 청간 경자와 쓸 용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쓸 용자는 나무통을 그린 것입니다. 나무통은 물건을 담는 용도였기 때문에 쓰다를 뜻하게 된 한자죠. 그리고 청간 경자는 탈곡기를 그린 것이고요. 이 탈곡기 아래로 나무통을 받쳐놓은 모습의 쓸 용자는 탈곡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사실 나무통을 그린 쓸 용자나 탈곡기까지 그린 쓸 용자 모두 사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시기 역시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쓸 용자에는 범상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만드는데 쓰임이 조금은 다르긴 했습니다. 엿당자는 사탕이나 엿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참고로 엿당자에는 당과 탕 두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엿당자는 쌀미자와 당나라 당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당나라 당자는 곡식을 털어내는 탈곡기와 잎을 함께 그린 것입니다. 엿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이야 사탕수수에서 단맛을 추출하지만 예전에는 쌀이나 찹쌀, 메가 등을 끓여 농축한 것으로 단맛을 냈었습니다. 그러니 엿 당자에 쓰인 쌀 밑자는 엿을 만들 때 사용하던 곡식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당나라 당자는 발음 역할 외에도 곡식을 가공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